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이제 벌써 12월인데요. 정말 올해 한 해도 다 갔네요. 그리고 이번 달만 지나면 드디어 2026년이 되는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2026년에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KF21 보람의 첫 실전 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선 우리의 보람에는 2026년 상반기에 양산형 출고식을 거쳐서 6월에는 전투 적합 판정을 받게 되고 9월부터 공군의 작전부대에 배치된다고 합니다. 초도 배치는 강릉의 제18 전투비행단과 예천의 16 전투비행단에 각각 20대씩 나누어서 한 개 전투비행대대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강릉 기지에서는 기존 F5용 경납고 대신에 KF-21에 적합한 경납고가 새로 지어지는 공사가 한참이라고 합니다.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강릉에는 주로 1인승 기체가, 예천에는 2인승 기체가 집중 배치되어서 초기 운용과 운용교리 확립, 그리고 기종 전환훈련을 분담할 거라고 하는데요. 특히 여러분이 알아야 할 건 KF-21 보람에는 우리 공군에게도 엄청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전투기를 외국에서 구매를 했고, 그래서 우리 공군은 지금까지는 전투기의 운용교리를 외국 군대, 특히 미국 군대의 교리를 그대로 베끼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KF-21 보람에는 우리가 개발한 기체로 운용교리를 우리가 직접 개발을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직접 운용교리를 개발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그리고 힘든 일이냐면 운용교리의 개발이야말로 그 항공기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를 가르게 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발해서 처음 운용해본 항공기가 바로 KA-1 웅비이고 우리 공군은 그전까지는 운용교리의 개발을 해본 적이 없어서 웅비의 운용교리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웅비의 활용도가 대폭 낮았습니다. 이건 비단 웅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FA-50이 처음 배치되었을 때도 운용교리 확립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로 인해서 FA-50은 초반에는 활용도도 낮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처음에는 공군에게 있어서 FA-50은 정말 계륵 같은 기체로 취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KF-21이 첫 실전 배치된다고 해도 바로 활발하게 사용되는 게 아닌 처음에는 조종사의 훈련과 그리고 KF-21에 적합한 전술교리 개발에 집중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처음에는 배치되어도 그 활용도가 높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KF-21은 실전 배치되어도 갈 길이 먼데요. 그런데 필리핀 국방부에서 내년도 9월에 열리는 필리핀 방산무기 전시회에 우리의 KF-21 보람의 양산형이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의 국방부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국방부에서도 필리핀의 이 요청에 대응해서 원래 계획되어 있던 KF-21에 대한 각종 행사 등의 일정을 다시 조율하고 있다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KF-21은 아직까지 이런 장거리 비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KF-21의 최대 항속거리, 그리고 이번 행사에 복좌형을 보낼 것인가의 문제, 만일 필요하다면 공중급유기의 동행 문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 보람에는 2026년 6월에 전투적합 판정을 받고 그리고 9월부터 부대 배치에 들어가는 기종이기 때문에 9월 달에 있을 국제 행사에 참여하는 건 상당한 무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무리한 일정에도 필리핀의 무기전시회에 보라매를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역시 우리 보라매를 가장 먼저 구매해 줄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가 필리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 매체에 의하면 우리 KF-21이 수출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나라는 정말 많은데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우리 KF-21을 구매할 수도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KF-21 보라매를 구매하기 위한 구매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3개 나라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UAE인데요. UAE는 단순하게 우리 KF-21 보람의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KF-21 보람의 블록3의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를 한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무려 22조에 달하는 패키지 계약을 추진 중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KF-21 보람의 블록3의 공동 개발, 그리고 기술 이전과 UAE만의 전용 기체의 개발과 현지 생산까지 포함하는 패키지 계약이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앞으로 우리가 개발하게 될 KF-21 보람의 블록3, 그러니까 5세대 스텔스기 사양의 보라매의 공동 개발과 도입을 논의하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보라매의 도입까지는 아직도 한참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가는 바로 폴란드인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분명 폴란드에는 아직도 러시아산 구식 전투기가 남아있고 그래서 폴란드는 이런 구식 러시아산 기체를 대체하기 위한 수요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기존에 보유한 F-16 전투기의 업그레이드를 추진 중이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 32대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32대의 전투기를 추가로 구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32대의 전투기 도입 사업 후보에 우리 보람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사업에는 F-15EX와 그리고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이 우리 KF-21과 경합을 벌이고 있다고 하고, 그러나 이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그리고 그래서 아직은 우리 KF-21 보람의 수출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다른 후보 기종들은 폴란드에서 도입하게 되면 직도입을 하게 되지만, 만일 우리 보라매를 도입하게 되면 기술 이전과 그리고 폴란드 현지 생산을 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아직은 초기 단계라 실제로 보라매가 수출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의 KF-21 전투기를 가장 먼저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가 바로 필리핀인데요. 필리핀은 이미 우리나라로부터 12대의 FA-50 전투기를 구매해서 운용하고 있고, 그리고 12대의 FA-50 전투기를 추가로 구매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필리핀은 20대 정도의 다목적 전투기를 구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미국의 F-16 전투기와 그리고 스웨덴 사브사의 그리펜 전투기와 함께 우리 KF-21 보라매가 후보인데요. 최근에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미국의 F-16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사실상 후보에서 탈락을 했다고 하고, 지금은 그리펜과 우리 KF-21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의 KF-21 보라매를 내년에 열리는 필리핀 방산 전시회에 보내려고 하는 건데요. 최근에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우리 카이는 이번 사업을 승리하기 위해서 필리핀 현지에 MRO 센터를 건설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필리핀 현지 언론의 기사에 따르면 필리핀 팜팡가주에 위치한 클라크 공군기지나 바사 공군기지에 MRO 센터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게 공짜냐라고 했을 때 공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에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KF-21의 가격이 과거에 우리 카이에서 페루에 제안했던 가격보다 더 비쌉니다. 과거 우리 카이는 페루의 KF-21을 대당 1억 달러에 제안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카이는 필리핀에는 대당 1억 1천만 달러의 가격에 제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순수하게 기체의 가격만을 이야기하는 유니 패키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옵션을 포함한 프로그램 패키지로, 그래서 필리핀에 우리가 제안한 가격이 페루 때보다 높다는 건 필리핀이 요구하는 패키지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1천만 달러가 더 비싸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런 경우 대부분은 더 많은 정비 옵션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필리핀은 거의 기체만을 도입하는 다른 후진국들과 달리 자신들이 운용하는 FA-50 전투기를 정비하기 위해서 우리 카이와 PBL 사업, 그러니까 성과 기반 군수 지원 사업을 하는 등 전투기의 운용 유지에도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카이는 바로 이런 필리핀의 요구에 대응해서 필리핀 현지에 정비센터를 건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막 실전 배치되는 KF-21 보라매를 필리핀 현지에서 열리는 방산 전시회에 참여시킨다고 하고, 카이에서도 필리핀 현지에 MRO 센터를 건설한다고 하는 건 그만큼 필리핀이 우리 KF-21 보람의 첫 수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KF-21의 수출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고, 역시 우리 KF-21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건 누가 뭐라고 해도 자체적인 공대공 미사일이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는 단거리,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독일의 IRIS-T와 유럽의 미티어를 우리 KF-21에 통합했지만, 문제는 이 두 미사일 다 독일의 허락이 없으면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투기 엔진의 미국과 공대공 미사일의 독일의 허락이 없으면 우리 KF-21은 수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미국은 미국에 적대적이지만 않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융통성이 있게 엔진 수출을 허락해주는데, 독일은 분쟁 국가에 대해서는 아예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어서 이게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의 공대공 미사일인 암남과 사이드와인더도 통합을 추진했지만, 최근에 사실상 암남 통합은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를 더 심각하게 하는 게 바로 이번에 호주의 AIM-260 미사일의 판매 승인이 났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AIM-260은 미국이 암남 공대공 미사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개발한 미사일로, 이번에 호주에 판매 승인된 물량은 미사일 450발과 그리고 AIM-260 미사일 시험 발사대 5개, AIM-260 유도 시험 발사체 30개까지 해서 26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번 승인은 미국 정부나 의회에서 아무런 반대가 없이 승인이 났다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승인은 AIM-120D3의 판매 승인이 난 나라에 대해서는 AIM-260도 판매 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참고로 일본에도 이미 AIM-120D3의 판매가 승인되었기 때문에 일본에도 AIM-260의 판매 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AIM-120D3형의 판매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요. 물론 우리에게 이 모델의 판매 승인이 나지 않은 이유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미사일의 판매 요청을 정식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AIM-120 D3의 판매 승인을 요구하지 못한 이유는 결론은 KF-21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미국에게 KF-21의 암남 미사일을 통합하는 걸 요청해왔고 지금까지는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미국의 통합 승인을 요청한 암남 미사일은 미군도 운용하는 가장 최신형 암남인 AIM-120 D3형이 아니라 미군에서는 운용하지 않고 오직 수출만 하는 AIM-120 CH형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에서는 이 수출형 미사일의 통합도 거부했고 정확히는 미국에서 암남 통합을 거부한 건 아니고 결론은 우리가 개발하는 A사 레이더의 암남 통합을 거부한 것입니다. 정확히는 완전히 거부한 건 아니고 우리의 전투기를 미국에 보내서 미국 업체에서 통합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뜻은 우리 전투기의 특성, 특히 우리가 개발한 A사 레이더의 모든 정보를 넘겨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요. 특히 이게 분통이 터지는 건 KF-21은 우리가 개발한 전투기이고 FA-50처럼 임무 컴퓨터나 레이더 등을 미국이 개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일 FA-50의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하게 되면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미국 미사일 업체가 공동으로 하게 되지만 우리의 KF-21은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 등 모든 걸 우리가 직접 개발한 전투기이고 그래서 당연히 무장 통합도 우리 스스로가 하게 됩니다. 우리는 KF-21의 공대공 미사일 말고도 여러 가지 미국산 무장을 통합하게 되고 이 경우 대부분 그 무장의 기술 자료를 미국 업체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직접 통합을 하게 됩니다. 미티어 미사일도 유럽 업체에게 미티어 미사일의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직접 통합을 한 것입니다. 그 덕에 우리는 이때 받은 미티어 미사일의 기술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덕티드 램제트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은 우리의 전투기를 미국에 보내서 미국에서 암남을 통합하겠다는 건 우리 전투기의 레이더 특성을 전부 공개하라는 소리이고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KF-21에 대한 암남 미사일 통합은 좌절되었는데요. 결론은 우리가 요청한 건 지금 한참 초도 양산에 들어간 미국의 가장 최신형 공대공 미사일인 AIM-260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의 주력 공대공 미사일인 AIM-120 D3 미사일도 아닌 미군에서는 사용도 하지 않고 오직 수출만 이루어지는 수출형 공대공 미사일인 AIM-120 CH형이라는 점에서 더 분통이 터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KF-21 전투기의 수출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KF-21에 사용할 공대공 미사일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공대공 미사일은 2038년이 되어서야 개발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의 공대공 미사일의 개발이 오래 걸리는지는 이미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고요. 결론은 우리가 개발하는 공대공 미사일은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덕티드 램제트 방식의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와 똑같은 덕티드 램제트 방식의 공대공 미사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발에 오래 걸리는 건데요. 문제는 우리가 만일 미티어급이 아닌 암남급이나 아니면 미국의 신형 공대공 미사일인 AIM-260급의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업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암남급은 3년, AIM-260급은 7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이 기간도 대부분이 공대공 미사일을 공중에서 시험하는 데 사용된다는 점에서 암남 미사일은 개발하는 데 1년도 안 걸리고 그리고 AIM-260 공대공 미사일은 개발하는 데 3년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의 사태는 결국은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사청이 너무 무리한 욕심을 부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는 우리가 개발하는 데 1년도 안 걸리는 미사일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미티어급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KF-21의 수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염가형 수출형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래도 우리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개발은 그래도 정상적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제인 12월 2일에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2 연구개발 착수회의를 열었는데요.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4,359억을 들여서 2032년까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이번 사업에는 국방과학연구소와 그리고 LIG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카이 등이 참여합니다. 참고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체계 통합은 LIG가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한화가 체계 통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일견 공대공 미사일에서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담당하는 한화가 승리한 것 같지만 진짜 알짜 사업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아니라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라 실제로는 공대공 미사일에서도 LIG가 승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미사일은 생산되는 수량 자체가 다릅니다.
우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발당 단가는 높지만 오직 KF-21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생산 수량이 많지가 않고, 그에 반해서 우리가 개발하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KF-21뿐만 아니라 F-16과 그리고 F-15K에서도 운용되기 때문에 생산되는 수량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실속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더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때 우리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데이터 링크가 빠진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는데요. 결론은 우리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개발 일정을 보면 개발하는데 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서 4년이 공중에서 미사일 시험에 사용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개발에는 3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지금 막 개발되고 있는 우리의 공대공 미사일용 데이터 링크를 통합해서 시험할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나중에 개량을 통해서 데이터 링크를 탑재할 공간만 남겨두고 우선 데이터 링크가 없는 상태로 개발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데이터 링크만 빠질 뿐 나머지 부분은 당연히 현존 세계 최강급 성능을 가지고 있는 미사일로 당장 미국의 사이드와인더 X보다 더 높은 해상도의 시커와 그리고 더 높은 기동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데이터 링크만 빼고 사이드와인더보다 더 우수하며, 그리고 데이터 링크도 나중에 개량을 통해서 추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는 개발 일정인데요. 결론은 우리는 이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총 7년이 걸리고, 그 중에서 3년은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4년은 공중 테스트에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개발자분들은 미국의 AIM-260급 미사일을 우리가 개발해도 똑같은 일정으로 개발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사일 개발에 3년, 공중 테스트에 4년에서 7년이 걸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결론은 이미 우리는 미국의 AIM-260에 들어가는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A사 방식의 레이더도 있고, 그리고 이중펄스 방식의 로켓 엔진 기술도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 별도의 선행 기술 개발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남급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는 아예 개발 시간 자체가 필요 없이 이미 국내에 있는 부품을 결합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개발에는 1년도 걸리지 않고, 말 그대로 실제 미사일 발사 시험만 하면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3년이 걸린다고 하는 것이고, AIM-260급은 이미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공대공 미사일의 크기에 적합하게 추가 개발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미사일 개발에 3년이면 되고 미사일 시험 4년에서 7년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은 기존에도 이미 제가 했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막상 우리의 KF-21의 수출이 가까워지고 있고, 우리의 KF-21의 수출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게 공대공 미사일이기 때문에 분통이 터져서 다시 이야기해보는 것이고요. 많은 분들은 해공 함대공 미사일을 공대공용으로 만들면 안 되느냐라고 하지만, 솔직히 해공을 공대공용으로 만드는 것보다도 그냥 암남급 미사일을 새로 개발하는 게 더 빠릅니다. 어차피 해공을 공대공용으로 만들려고 해도 해공을 전투기에 탑재해서 발사하는 시험을 3년 이상 해야 하기는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그냥 미국의 암남과 똑같이 생긴 미사일을 새로 개발하는 게 공중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공력 특성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해공을 공대공용으로 개조하는 것보다 그냥 암남급 미사일을 개발하는 게 더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공대공 미사일을 못 개발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사청이 너무 욕심이 많아서 우리는 당분간 우리의 KF-21의 공대공 미사일 부재로 인한 수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이 정도면 그냥 염가형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